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폭염이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이 열받은 지구를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입니다. 자, 어려우시죠?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자타공인 경제과외교사 명지대 박정호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 수소 경제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른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그룹의 율리안 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편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손님이 한 분 오셨네요. 누구시죠? 예, KPMG의 박문구라고 합니다. 네, KPMG의 박문구 전무님. 카자흐스탄 전문가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박 교수님께 여쭤보죠. 네. 교수님, 네. 전기차 타세요? 전기차 탑니다. 수소차로 안 바꾸셨어요, 아직? 아직 못 바꿨습니다. 교수님 정도면 좀 앞서가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얼리버드는 아니시군요. 예. 수소 하는데 대체 수소가 어디 있어요? 뭐예요? 수소 경제라는 게?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한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원은 수소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기차도요, 엄밀히 말하면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서 그 전기차를 충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그 전기,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에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력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 청정 에너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수소차는요, 수소차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물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완벽한 친환경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소는 그럼 불 붙여도 물만 나와요? 이제 대기 중에 나올 때 산소와 이제 융합을 해버리니까 네.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결국 물만 배출된다. 그럼 과연 수소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 그 수전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또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분야인 원자력.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한국 기업들은 수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조 현장에선 뭔가 물건을 생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부산물로 또 수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소를 또 활용해서 또 다시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제조 강국인 한국, 원자력 강국인 한국, 당연히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고민을 해야죠. 원자력은 요즘은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해서 네. 작고 이동이 편한 모듈식 원자로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수소를 얻기가 편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오늘 율리아 김 대표님이 오신 이유와 똑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전망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규모감 있는 원전 설비를 어떤 지역적인 곳에 해서요. 거기에서 대규모 그 전력 공급망을 통해서 광역화해서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원전은 우리나라처럼 대형 원자로에서 발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를 가동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땅은 넓은데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이런 나라는 어디 한 곳에 굉장히 큰 규모감 있는 원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전부 다 송배전을 해버리면 전력 유수가 많거든요. 거기가 카자흐스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량화된 원자로, 이게 SMR인데 그 SMR 기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리드하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내부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로 공급하는 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같이 실험해보고 또 같이 구현해보고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국 내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바로 카자흐스탄에선 이 SMR을 가장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적합한 나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얹으면 이 SMR에서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카자흐스탄은 또 자동차들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자로에서 생산한 그 수소로 바로 자동차의 연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SMR과 수소 이게 같이 부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편에서 논의했던 미래 모빌리티도 결국 예. 이 수소 경제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네. 전무님, 우리한테는 수소 기술이 있고 카자흐스탄은 땅 부자예요. 두 나라가 만나면 어떤 식의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깨끗하게 물로부터 얻어내는 수소도 있지만 예. 암모니아로부터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가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럼 산유국들은 대부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네. 있습니다. 카자흐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술들, 자동차나 철도나 트램. 그래서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어쨌든 수소를 만들어내려면 이 CO2, 이 포집 기술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포집뿐만 아니라 이걸 액화시켜서 저장하고 또 그것을 운송하는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리드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인 저변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를 딱 한번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회 카자흐이 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Я уже упоминала о том, что Алатау — э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Казахстана, и водор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и воздушная мобильность, будущая мобильность подходят к развитию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зоны. Поэтому мы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Пак Мунгу из KPMG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индустрии в Алатау-Сити. В Казахстане уже есть проекты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зеленого водорода. И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итуацию в целом, то у нас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потенциал к полному циклу,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потребление с помощью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есть в Корее и в Японии, в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네. 전문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카자흐스탄이 산유국으로서 무한한 어떤 생산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맞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카자흐스탄이 그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 카자흐스탄이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게 혁신 산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기 자동차로 인해서 리튬이나 코발트 배터리 기준의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있고 그다음 수소 경제 기준의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광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배터리 기준의 일렉트리피케이션도 잘할 수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산유국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 기준의 일렉트리피케이션도 잘할 수 있는 국가라 카자흐스탄은 우린 둘 다 하겠다. 그래야 에너지와 일렉트리피케이션의 미래 도시의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항상 그 미래 신기술은 네. 결국 규제에 발목 잡힌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 복잡한 규제, 낡은 인프라 이게 카자흐스탄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은 그 규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이제 수소도 말씀 주셨고, 그 수소를 이제, 뭐랄까요,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분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 아니면 암모니아 등의 이제 천연 자원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전무님이나 대표님, 우리들 집 근처에 네. 대형 원전을 만든다라고 하면 다들 머리 걱정을 떼야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SMR 같은 이런 거는 어떤 특정 장점이냐면요. 주변 반경에 몇십 킬로미터 이내에는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우리 도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쓸 전력을 바로 옆에 SMR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이건 도시 주민들에게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을 위한 전력이니까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건 기저 전력이 아니라 불안전하잖아요. 바람이 불지 태양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SMR은 카자흐스탄 같이 격리되어 있거나 따로 이격되어 있는 도시에서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환영과 동의를 구하기가 되게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적인 규제보다도 원자력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등의 시설 인프라를 할 때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이런 사회적인 공감과 동의를 얻는 비용이
카자흐는 굉장히 낮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그 기술적인 혁신이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미래 모빌리티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네. 보셨잖아요. 수소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소멸을 직면하게 될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카자흐스탄과 유사할 정도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이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전력망, 에너지 수혜 이걸 계속 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SMR을 우리 내부에서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와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걸 육성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사회적인 수용성이 한국에선 낮아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카자와 한번 그거를 같이 한번 상용화도 해보고 운영도 하는 그 경험을 가지게 된다. 나중에 한국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무님께서는 여의도 가끔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쪽 지나다 보면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요. 예. 꽤 많은 차들이 이제는 줄을 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넘어가는 단계도 곧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게 사회 전체나 국가 전체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미래 10년 후 20년을 어떻게 보느냐. 그 배터리 기반의 일렉트리피케이션은 광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광물이 있는 국가, 특히 중국의 재련소 쪽에 뭔가 종속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거기서 어떻게 독립할 거냐 측면에서 산유국들은 최소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첨단 수소 경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지역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수소 경제를 우리가 전편에 이야기했던 미래 모빌리티와 결합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수소 버스, 연료 전지, 수소 트램 이런 다양한 어떤 미래 모빌리티와도 이 수소 경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율리안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실증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우리 KPMG 카리에란 전략은 벌써 주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워킹그룹을 또 만들어서 에너지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부에서도 수소 경제 전체에 대한 엄청 관심이 많고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카자흐스탄에 오일 가스는 다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 전무님이랑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알라타오는 이노베이션 합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수님, 이 수소 경제라는 거는 사실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이게 협력해서 그렇죠. 동반자 역할로 예. 같이 나가야 되는 예. 그런 산업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현대차에서 수소 한다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예. 별로 뭐 진척은 없는 듯한. 현대차가 한다고 손들었더니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참 이제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국가의 대표 기업이 미래 자동차의 주력을 수소로 할 거냐 전기로 할 거냐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합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수소차를 덜컥 만들어 놨는데 그 수소차 충전소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거나 그 수소로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망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지 못하면 그 자동차는 개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소차 개발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 수소차 충전소를 비롯해서 수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인프라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규격,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도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 지원하고 진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양쪽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땅에서 우리 수소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부담이 되는데 카자흐스탄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수소 경제를 하겠다?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 뭐 두산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접촉하고 있고 카자흐 정부의 여러 워킹 그룹들을 만들어서 같이 매칭해보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정부를 믿고 들어가면은 이게 정말 이루어질 거냐. 그 측면에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 모빌리티 산업과 수소 산업의 네. 연결 부위를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들어간 기업들이 느끼는 게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자흐스탄은 뭐랄까 항구가 없는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막혀 있었던 곳이고 아래쪽은 이란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종속적이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생션으로 막혔고 중국은 그 순간을 노리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CIS 시장을 확보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기반의 일렉트리피케이션과 하이드로전 기반의 그 전기화 그 두 개를 놓고 한국 기술들이 잘 그 카자흐 정부를 설득한다면 두 국가가 다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모두에서 정말 수소만큼 깨끗한 에너지는 없다. 네.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 올 여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교수님 더위 많이 타시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소에 대한 어떤 이런 미래 대한 에너지에 대한 예.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수소가 그런 어떤 지구를 살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요즘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들었던 애로사항들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도 이상기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후가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도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카자흐스탄의 천연 자원, 그 천연 환경 이걸 지키기 위해서도 진짜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 수급 체계인 수소에 더 빨리 드라이브를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만 특이한 형태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농산물을 통해서 추출한 그 석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사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브라질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에너지 수급망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운송수단망을 갖춘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나름대로 청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카자흐스탄은 워낙 많은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유의 자원,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전력망 공급에 가장 적합한 환경 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다 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사실 수소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국가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을 수소로 선택해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해준다면 저는 카자흐는 대표적인 수소자동차의 메카 국가 이렇게 진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율리안 킴 대표님은 참 한국말도 너무 잘하셔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우리 김 대표님 같은 이런 고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땅과 자본은 카자흐스탄이 그리고 기술은 한국이 그래서 일종의 뭐 JV 협업 이런 붐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완벽한 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Алатау-Сити — э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в Казахстане. Из маленькой идеи может вырасти большой проект, то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любой компании,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которую мы очень ждем, тоже есть огром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для Казахстана и Кореи я вижу не только идеальную give and take стратегию, а потенциал к развитию новой эры. И я бы хотела, чтобы эта новая эра началась именно с Алатау-Сити, чтобы это были новые гейтвей, либо ворота на рынок 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Казахстана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 это не экспорт технологий, это совместное развитие, потому что мы можем как бы сдел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песочницу, где могут расти и новые инновации. Поэтому позиционируем Алатау-Сити как инновационный хаб. 그런데 전무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 수소 잘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많거든요. 일본, 중국, 유럽. 왜 그런데 파트너가 한국이었을까요? 네.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고려인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알라타우 시티를 개발하고 이곳에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키워야만 바깥에 있는 인구를 모을 수 있고 MZ들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고려인들인데, 고려인들이 2천만 인구 중에 12만 정도로 0.5%를 차지하지만 재벌 기업들의 수나 어떤 양으로는 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굉장히 주류 경제인으로서 주류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거 이제 30년대, 1930년대에 이제 일본과 스탈린 이런 쪽에 의해서 홍범도 장군이 쫓겨나서 CIS 국가로 간 거잖아요. 그 스탄 국가로 가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뭔가 여러 가지 막 죽기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90년이 되는 지금쯤 재벌 기업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래서 고려인에 대한 어떤 디아스포라, 연합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네요. 사실 대한민국은 있는 도시도 사라지는 판인데 카자흐스탄은 없는 도시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고 또 희망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 대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쪽에 유인할 만한 어떤 그 백본 시스템이라든지 유인책, 당근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이 카자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신도시들을 이제 보면은 그 도시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디자인에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에너지 백본을 가질 거냐, 그게 수소냐 아니면 배터리냐 아니면 둘 다냐, 그거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발전하는 체계도 달라질 거거든요. 정부가 도시를 개발할 때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그 백본의 모양을 어떻게 하고 10년 후, 20년 후 수소차나 전기차를 어떻게 드릴 건지를 발표를 하고 그걸 이행해 나가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걸 믿고 투자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지금 현재 그것을 디자인하고 워킹 그룹을 이용해서 한국의 첨단 기업들과 같이 미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구상 최고로 깨끗한 수소 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